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에 대해서 한번 직업성 암 산재 승인 받기 그리고 소주제로 과연 혹시 직업성 암으로 승인은 받았는데 업무와 상관없는 암이 발병했을 때 근데 이분이 사망하셨을 때 과연 유족 보상을 받을 때 어려움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 또한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던 사건이었고 사실 이제 업무 관련성 있는 암을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에 대한 어떠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분이 사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사실 사망 원인이 애매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우리가 업무상 암이라고 주장했던 폐암이 있었고 이와 상관없는 또 다른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원발이었거든요. 둘 다 원발성 폐암과 다른 부위에 암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분이 사실 이제 전립선 암이었어요. 전립선 암이었는데 제일 좋은 건 전립선 암과 폐암이 우리가 주장하는 어떠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발암 물질에 의해서 유발된 거다. 즉, 이 두 개의 암을 동시에 우리가 만약에 업무 관련성 인정을 받는다면 그럼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주장했던 것과 우리가 주장했던 발암물질과 전립선 암의 경우는 사실 무관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폐암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는데 전립선 암이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망 직전까지 조금 안도할 수 없었던, 이제 여기서 말한 거는 사건에 있어서 사건에 의뢰받은 이제 입장으로서 유족급여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좀 안심할 수 없었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업무상 질병 중에 직업성 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암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암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위암, 대장암,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 갑상선 등등등등 요즘 암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에 유발되는 이유 막 그런 얘기해요. 음식 문제다,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폐암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폐암이라 함은 당연히 폐에 어떤 이제 암세포가, 즉 종양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유전적인 요인, 어떤 생활습관, 식습관, 폐암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 생활습관 중에 흡연이죠. 그죠? 흡연을 통해서 폐암이 유발된다? 이거 누구나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 노동자가 폐암을 유발하는 예를 들면 결정형 유리기산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셨다. 그럼 과연 이분은 폐암의 유발 원인이 흡연으로 인한 걸까요? 아니면 결정형 유리기산으로 인한 걸까요? 흡연으로 인한 거라고 하면은 직업적 요인을 인정할 수 없을 거고, 즉 암에 대해서 요양 신청 혹은 유족 보상 신청을 했을 때 부지급이 될 거고, 흡연이 아닌 결정형 유리기산, 즉 발암 물질 때문이다라고 한다면은 인정이 될 거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폐암이 걸렸다 했을 때 그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뇌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과로 요건 60시간, 64시간 이상을 초과근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노동자분이 주 평균 70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고혈압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고 고지혈증도 있었어요. 근데 과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직업병을 접근을 하거든요. 그건 근골격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추 부분에 부담이 되는 과거에 어떤 운동을 했다거나 체중이 과하게 나간다거나, 자, 이런 분은 당연히 위험 요인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자세가 안 좋다거나. 근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되는 일을 했다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명확히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저는 그게 직업병을 신청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단 1%의 가능성이라보다도 일정 부분 누구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것. 자, 이게 인정이 되면 저는 직업병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탄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쉽게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좀 가지치기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먼저
분진, 고농도의 분진에서 종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진폐증을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갔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폐증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폐암이 있어요. 심지어 이게 최근 개정되기 전에는 물론 이제 광업 종사자의 한한 진폐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분진 종사자, 즉 진폐증이 1형 이상이라도 13급 이상의 어떤 진단을 받으신 분이 폐암에 걸리셨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합병증으로 쉽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보상의 체계는 뭐에 따른다? 진폐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진폐증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근데 폐암에 걸리신 분, 과연 진폐를 신청해서 진폐 합병증으로 폐암을 인정받아서 과연 진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제 제 표현으로 이제 일반 산재라고 하는데 그냥 폐암을 신청해서 폐암 자체를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산재법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진폐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상태가 어떤지, 즉 폐기능 상태가 어떤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하는 일은 보상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기왕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드리는 게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진폐증도 신청이 가능하고 폐암도 가능했을 때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는 그분의 어떠한 상태, 그 다음에 어떠한 연금수급권자가 있는지, 즉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좀 가지치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류로 들어와서 연탄공자 일을 하셔서 폐암은 어느 정도 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입증 자료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일했던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모 지역까지 가서 레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이제 사실 영상 촬영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속기록, 녹취 이제 해가지고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고 이거에 대한 가족과 또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받아서 이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일을 했고 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의무 기록을 봤을 때 좀 애매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재해자가 폐암이 있고 이제 전립선암이 2개가 있었잖아요. 이분은. 그죠? 근데 폐암은 업무 관련성 인정을 받았지만 전립선암 인정을 못 받은 상태잖아요. 업무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표현보다 기대를 안 했지만 못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생존에 계시는 동안에 자 매월 휴업급여 나와요. 당연하죠. 요양급여 나와요.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종결이 되면은 뭐까지 받을 수 있죠?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 상태에 따라서 일시금 혹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뭐는 폐암은 있는데 만약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사망 원인은 이 폐암이 아니잖아요. 전립선암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전립선암은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분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망한 거기 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을 때는 부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되게 예를 먹었어요. 이 사건은 승인은 받아서 되게 좋았지만 유족보상까지 청구하는 거를 고려했을 때는 너무 좀 힘들었던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첫 번째 연탄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었다. 두 번째 이분은 폐암도 걸리셨지만 전립선암도 있었다. 근데 폐암은 승인을 받았으나 받고 얼마 후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전립선암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다. 근데 결론은 폐암 때문에 사망했음을 뭐 어찌저찌 해서 입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가 이제 매월 유족급여를 받게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로 이제 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분진 종사자예요. 분진이 나는 즉 먼지가 엄청 날리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럼 과연 폐암을 신청을 바로 할 것이냐? 진폐를 신청을 해서 인정받는다면 합병증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한다 하면은 뭐를 봐야 된다? 기왕에 하는 거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분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연금수급권자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연탄공장, 내가 연탄공장 일을 했는데 라고 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연탄공장은 쉽게 얘기하면 연탄을 만드는 제조업이죠. 근데 우리가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만드시는 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뭐 기기들, 뭐 페이로더를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제조업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이분이 진폐가 걸린다 그러면은 진폐보상연금밖에 안 나오겠죠. 왜? 광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거는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연탄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진폐에 걸리셨다? 그러면 진폐보상금 외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내가 직업성 암으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망의 원인이 다른 암이 되었다면 유족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전이성 암은 상관없어요. 폐암이 있었는데 이게 뭐 전립선으로 아까 경우처럼 뭐 됐다. 예를 들면 이게 골전이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원발성 폐암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게 맞고 그 암이 전이가 된 거니까. 2차적으로. 근데 원발성 폐암도 있지만 뭐 원발, 그와 별건으로 전립선에 암이 생겼다. 대장에 암이 생겼다. 인데 이 경우에 사실 사망의 원인을 어떻게 따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